저희 할머니가 네. 이제 틀니를 사용하시는데 나이가 들면은 틀니를 사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고 치아가 빠졌을 때 이제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틀니가 많이들 사용하시다 보면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좀 어려워 보이시나요? 저희가 그래도 치과 채널이니까 제가 좀 이런 학술적인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씹는 힘을 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표에서 왼쪽은 정상적인 치아, 내가 어금니까지 다 있는 상태를 이 100% 씹는 힘이라고 보면은 어금니 한두 개 빠진 치아를 약간 손상된 치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게 이제 씹는 힘이 어떤 논문에서는 한 75%, 어떤 논문에서는 한 70% 정도 된다. 씹는 힘이 그렇게 표현을 했고 부분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치아를 어금니가 빠져 있는데 옆에다가 걸어가지고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그때는 이 씹는 힘이 많아봐야 50% 정도, 적으면은 어떤 논문에서는 한 30% 정도. 그리고 내가 완전히 꼈다 뺐다 하는 틀니를 쓰게 되면은 씹는 힘이 정상 치열에 비해서 10%에서 30%까지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틀니를 낀 상태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뭐 질긴 고기나 깍두기, 나물 이런 것들은 씹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틀니를 착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대감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그래도 틀니를 하니까 예전처럼 식사를 잘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틀니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잇몸에다가 이게 붙이는 거잖아요. 합착력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틀니를 이제 끼우는 건데 위에다가 이제 딸깍 끼운 틀니는 씹는 힘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잇몸이 그 씹는 힘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 치아처럼 단단한 걸 씹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틀니를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얼굴이 변하게 돼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보면은 좀 특징적인 얼굴이 있는데 뭔가 합주기가 되는 느낌이 맞아요. 딱 들잖아요. 이게 치아가 빠지고 나서 이렇게 틀니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치아가 흔들거려가지고 빠집니다. 빠지게 되면은 잇몸뼈가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아래턱이 치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전형적인 노인성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얼굴 윤곽이 또렷하게 잘 나오지만은 치아가 없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턱뼈가 흡수가 되면은 이렇게 약간 노인성 얼굴을 띠는 형태로 얼굴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치아가 빠지고 나서 틀니를 오래 쓰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잇몸뼈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흡수가 돼. 그러면서 그거에 맞게끔 계속 틀니를 수정해 가면서 쓰게 되는데 틀니를 딱 빼고 나면은 이런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뼈가 다 흡수가 돼가지고.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잘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발치하고 나서 너무 오래된 상태로 두는 거는 사실 좋지가 않겠죠. 뼈가 계속 흡수가 되니까. 그 자리에 임플란트로 대체를 해주면은 뼈가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 병원에도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이 엑스레이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밑에 이빨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 있나? 위에가 여기 하나 남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치아 하나에 틀니를 걸어 가지고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치아 하나에다가 틀니를 걸어서 쓰면은 이 치아가 과연 온전할까요? 많이 힘들겠죠. 네. 이 하나에 겨우 걸어 가지고 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치아가 무리가 가게 되고 결국에는 치아가 많이 흔들거리고 안 좋아지는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환자분의 나이가 85세이세요. 이 치아 하나 남아있는데 이 치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 틀니를 거기에 딱 껴가지고 겨우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틀니를 사용하다 보면 너무 불편한 거죠. 음식도 잘 안 씹히시고 이 걸어있던 치아마저도 흔들거리고 아프니까 틀니를 끼고 뺄 때마다 치아가 아파가지고 나는 도저히 틀니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제 틀니밖에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도
환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술식을 겸해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오래 쓰시다 보니까 잇몸뼈가 다 흡수되어 있는 상태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에서 이게 이제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이거든요. 이 뿌리 부분이 잇몸뼈에 들어가야 되겠죠. 임플란트가 뼈 안에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야 이 치아도 잘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뼈가 없다면 어떨까요?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보시면은 나사 구조이잖아요. 뭔가 못을 박더라도 그 지지대는 벽이 뭔가 충분하게 있어야지 걔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 임플란트도 똑같이 잇몸뼈의 양이 많이 없고 부족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심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환자분을 보시면은 앞니 쪽에 뼈가 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봐도 뼈가 되게 없어 보이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뼈의 양이 굉장히 부족하셨어요. 반대편에서 봐서도 그렇고 이걸 제가 CT를 통해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높이가 어때요? 2.8mm, 1.8mm, 1.6mm 뼈의 양이 굉장히 얇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까만 게 보이시죠? 여기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코 옆에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까만 부분은 뼈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하얀 거가 그냥 종이장처럼 얇게 그냥 뼈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뼈예요. 굉장히 얇게 남아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임플란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술식이 필요한데요. 양쪽을 또 비교를 해봤어요. 1.2mm, 1.8mm. 거의 매우 어려운 단계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여기서 아까 그 까만 공간이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인데 울림이나 아니면 이제 수분 상태나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치아가 빠지거나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공간이 점점 커지면서 뼈를 부족하게 만드는 상황을 발생하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이 치아가 빠지면서 뼈의 양이 많이 부족해 보이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공간이 발치가 되고 나서 이 공간이 점점 커지면서 남아있는 뼈의 양이 줄어든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저희가 어느 정도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심기려고 하면은 한 8mm 정도의 뼈가 필요해요. 8mm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뭔가 추가적인 뼈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남아있는 뼈의 양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는데 뭐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써요. 치과에서는 이 뭐 치조정 접근 방법이 있고 측방 접근 방법이 있는데 뼈의 높이가 4에서 8 정도가 되면은 치조정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4 이하이게 되면은 측방 접근법으로 하게 돼요. 봤을 때 어떤 게 더 어려워 보이세요? 측방 그쵸. 접근법이요? 측방 접근법이 더 어려운 술식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측방 접근법이라는 수술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수술 비용이 임플란트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술 방법만 더 추가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의사 입장에서도 이 수술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공부와 약간 이제 술기가 필요해요.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돌아와서 보면은 어때요? 이제 좀 보이죠? 네. 이거는 치조정 접근법을 써야 될까요? 측방 접근법을 써야 될까요? 측방 접근법. 그렇죠. 측방 접근법을 사용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이제 해야 되는 약간 극한의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환자분과 이제 토의를 통해서 측방 접근법을 사용해가지고 뼈 이식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고 첫 번째 수술을 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수술을 하시기로 했고 여기 왼쪽을 먼저 수술을 하신 거예요. 보시면은 이 임플란트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보여요. 이 측방 접근법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광범위하게 뼈 이식을 한 상황이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이 치아가 좋지 않아가지고 같이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 CT를 보면은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 까만 공간 안쪽에 이렇게 하얗게 차 있는 게 이 상악동 거상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뼈 이식을 한 모양이고요.
수술하고 나서 2주 뒤에 반대편 수술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게 뼈 이식이 잘 된 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을 보통 저희는 돔 쉐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돔 쉐입 같은 경우에는 이 상악동 거상술이 되게 잘 됐다는 것을 이제 반증해주는 하나의 좀 표시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보통 치과 의사분들이 이 상악동 거상술의 측방 접근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돔 쉐입이 이쁘게 나온다. 아, 그러면 수술이 잘 됐다. 그러면 속으로 되게 만족해하죠. 그래서 양쪽 다 예쁘게 상악동 거상술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수술 후 3개월, 그 다음에 수술 후 6개월 때 이렇게 위아래 치아가 다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임플란트라는 거는 머리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요런 상태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가 이 뼈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임플란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임플란트 표면이 주변의 잇몸뼈랑 단단하게 붙게 되면은 그 위에 이렇게 머리 부분을 만들게 되는데, 이 뼈랑 임플란트가 붙는 걸 안정화 기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봅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마다 체크하면서 뼈가 완전히 붙으면은 위에서 본을 떠가지고 머리를 만들게 되는데, 머리를 만들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은 게 이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수술 전 수술 후 모습인데요. 어때요? 이분이 85세. 아, 그럼요. 네. 나이가 있더라도 충분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틀니를 힘들게 꼈다 뺐다 하는 생활보다 위아래 이렇게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있어가지고 식사를 원하는 거 하실 수 있을 때는 정말 그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뭐 이렇게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부터는 고기도 뜯어 드시고 얼마나 삶의 질이 달라졌겠어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얻는 큰 낙 중에 하나가 음식 잘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나서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가족분들도 어디 치과에서 했냐고 물어보시고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환자분께서도 고맙다고 이렇게 떡까지 치과로, 그러니까 의사로서 뭔가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 보람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끼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